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스마트머니 컨셉, 그 중에서도 제가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런치 세션 거래 범위를 활용한 뉴욕 오후 세션 매매 전략을 소개합니다. 이 영상은 ICT 스마트머니 컨셉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ICT 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에 링크된 ICT 공식 채널을 참고해 주시고, 미러클 차트에서는 단순한 이론 설명을 넘어서 실제 트레이딩 차트를 통해 스마트머니 컨셉의 파워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ICT 스마트머니 이론이 실제 트레이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미러클 차트에서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10분 동안 여러분의 트레이딩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실전 매매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점심 세션 시간대에 이렇게 12시부터 1시 30분까지가 뉴욕 런치 세션입니다. 뉴욕 오전 세션은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그리고 뉴욕 오후 세션은 1시 30분부터 4시까지입니다. 뉴욕 런치 세션은 이렇게 뉴욕 오전 세션과 뉴욕 오후 세션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뉴욕 런치 세션에서 만들어 놓은 이 범위를 가지고 뉴욕 오후 세션에서 트레이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션은 특정 시간대의 가격 움직임을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동부 시간 12시에서 1시 30분까지 점심 세션으로 정의하는데, 이 시간대의 고점과 저점 사이의 범위를 이 런치 세션 거래 범위라고 합니다. 이 범위는 특별히 이후 뉴욕 오후 시간의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스마트머니 컨셉의 핵심인 유동성 개념을 여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뉴욕 오전 세션을 지나서 뉴욕 오후 세션이 되면서 이 점심 세션, 런치 세션의 고점에 도달하면 이 지점에 있던 매수 유동성을 흡수하려는 움직임이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또 이 저점에 유동성을 쌓아놓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알고리즘이 여기 이렇게 고점과 저점에 쌓여있는 돈,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격을 위로 끌어올리기도 하고 또 가격을 끌어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유동성 흡수 과정이 이후 시장 방향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뉴욕 런치 세션에 만들어 놓은 이 거래 범위 안에서 고점과 저점이 뉴욕 오후 세션의 트레이딩의 기준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실제 차트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런치 세션에 이와 같이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고점의 유동성, 저점의 유동성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1시 30분에 이 뉴욕 오후 세션이 시작되어지면 몇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 위에 있는 이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쭉 상승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승하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상승을 이 지점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아래쪽에 있는 유동성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먼저 아래쪽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고 위쪽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가능성들, 이외에도 몇 가지 가능성들이 있겠지만 가능성들이 있을 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먼저 어느 쪽의 유동성을 흡수하러 가격이 움직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이렇게 점차 하락세로 전환되다가 12시에서 1시 30분에 저점을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가격이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오늘 장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제로 든 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위쪽에 있는 유동성을 먼저 흡수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 유동성을 흡수한 후에 아래쪽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이제 구조로 이 시장이 흘러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 흡수가 이렇게 시장의 실제 차트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유동성이 이곳에 있던 이 유동성, 여기에 있는 유동성,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상대적인 동등 고점을 만들었죠. 여기와 여기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쌓아놓았던 유동성을 가격이 1시 30분에 이제 오후 세션이 시작되면서 위쪽에 있는 유동성을 이 부분에서 이제 흡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동성 흡수가 완료되면 시장의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가격은 이렇게 상승하다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제 점차 이 시장 구조 변화가 일어나는 조짐들이 보입니다. 먼저는 이곳에 있었던 이전 이 저점, 또 이곳에 있었던 이전 저점을 차례로 이렇게 돌파하게 되는 것이죠.
시장 구조의 이런 변화는 추세 전환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로 매도 포지션 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과 바로 이 부분에서 저점을 돌파했습니다. 상승하면서 런치 세션의 고점에 있는 유동성을 이렇게 흡수한 후에 알고리즘은 이전 저점을 차례로 돌파하면서 상승 구조에서 하락 구조로 시장 구조 전환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구조가 상승에서 하락으로, 특별히 이렇게 런치 세션에 만들어 놓은 이 기준선인 고점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한 후에 이렇게 시장 구조가 전환되어진다면 이제 어디서 수익을 실현할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차트에서는 두 가지 목표 지점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NDOG, 즉 오늘의 시가 갭입니다. 뉴욕 선물 시장은 매일 오후 5시에 클로즈하고 1시간 후인 6시에 다시 오픈합니다. 바로 이 사이에 갭이 발생하면, 여기에 있는 이 갭이죠. 이 갭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것을 NDOG라고 부릅니다. New Day Opening 갭이죠. 이 갭은 주요 참조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전체를 통해서 주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여기 바로 이 런치 세션, 점심 세션에 만들어 놓은 이 저점, 런치 세션의 저점입니다. 여기에도 유동성이 모여있기 때문에 시장 구조 전환 후에 가격이 하락할 때 주요한 목표 지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 지점, NDOG와 그 다음에 런치 세션의 저점은 가격을 끌어당기는, 가격의 구조 전환이 돼서 아래로 내려올 때 이 가격을 끌어당기는 중요한 강력한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 구조 전환이 일어났고 그리고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 중요한 이제 것이 하나 남았죠. 바로 엔트리 타이밍입니다. 첫 번째 이제 엔트리 지점, 이렇게 시장 구조 전환이 되고 목표 지점을 여기로 잡았을 때에 이제 중요한 엔트리 타이밍을 잡을 텐데, 첫 번째 엔트리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BPR입니다. 균형 가격 범위죠. Balance Priced Range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가격이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파하면서 이전 저점들을 돌파하고 내려갔다가 위로 살짝 상승하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이 시간이 2시 50분에서 3시 10분까지, 2시 50분에서 3시 10분까지 뉴욕 오후 세션에 이제 이 매크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 매크로 시간에 가격이 상승하면서 페어 밸류 갭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락하면서 또 페어 밸류 갭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 전체가 균형 가격을 이루었던 거죠. BPR은 이렇게 매수세와 매도세가 균형을 이루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균형 가격을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가격이 위로 상승한다면 이 구간에 진입할 때 이 구간에서 가격을 다시 밀어내리면서 반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BPR 하단에서 이 부분이죠. 이 하단에서 매도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 엔트리 지점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오더 블록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오더 블록은 하향 오더 블록이죠. 하향 오더 블록은 큰 손들의 매도 주문이 집중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 구간에 도달하면,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안에 이제 가격이 도달하면 이제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하향 오더 블록의 이 하단에서, 이 부분이죠. 하단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진입하는 진입 전략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1차 타겟을 이 NDOG 안에 있는 이전 이 저점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전 저점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최선의 진입 지점은 사실 이 BPR 하단에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가격이 이렇게 내려간 이후에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입 기회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하향 오더 블록의 이 하단에서 진입이 가능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진입했던 거죠. 이 부분에서 진입해서 1차 목표였던 NDOG의 첫 번째 이 전저점을 목표로 하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점심 세션 거래 범위를 활용한 스마트 머니 컨셉 매매 전략을 활용한다면 알고리즘을 따르는 논리적이고 안정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매매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손절매 설정을 철저히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트레이딩은 확률 게임입니다. 스마트 머니 컨셉으로 트레이딩 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적 근거에 기반한 스마트 머니 방식의 트레이딩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전략 외에도 ICT 스마트머니 컨셉에는 다양한 매매 기법들이 있습니다.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라클 차트 온라인 강의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급변하는 시장 흐름 속에서 트레이드들이 길을 잃지 않고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트레이딩 정보를 손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미라클 차트 주간 뉴스레터도 무료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위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